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제부터는 야간 수색 작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꾸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밤중에도 수색 작업이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른바 24시간 수색이 시작됐는데요. 소형 굴삭기로 붕괴 지점 주변에 부서진 잔해물을 치우며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야간 작업에 구조대원 66명을 투입해 교대로 수색 작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원들이 유압기를 직접 들고 철근을 끊어내며 잔해물을 치웠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진 못했습니다. 밤사이 22층 내부 수색에선 특이사항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23층부터 상층부에 구조견을 투입해 집중 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27층에서 28층까지 건물 내부에서 부서진 잔해물 제거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건물 내부 수색 작업의 안전을 위해 아래 3개 층에 임시 기둥을 설치했는데 오늘 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꾸려져 어제 현장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고용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중수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수색 진행 과정을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상세히 알리고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붕괴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광주경찰청장이 붕괴 사고 수사본부장을 직접 맡고 수사본부 인력도 20명을 더 늘려 수사본부를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최대 80만 명 선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6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 속에서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일요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69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14일 80만 6천여 명이었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신문은 2주 전과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가 2%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환자도 현지 시각 20일 최고치를 기록한 15만 9천여 명에서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주 전과 비교하면 39% 늘어난 2,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오미크론 유행이 한 고비를 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eah, the worst case scenario would be that when we do that, we get another variant that might be difficult, that would elude some of the protection from vaccination.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미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고품질의 N95 마스크가 중서부 지역에 도착해 배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군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현지 시각 월요일부터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천 마스크 사용을 금지하고 수술용 마스크나 N95와 같은 고품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내일부터 광주와 안성 등 일부 지역의 방역 체계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최다치를 기록했죠? 네, 지난달 15일 7,848명이 지금까지 최다였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71명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에서 2,9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요. 서울에서 1,700여 명, 인천에서 6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지난주에 검출률 50.3%를 기록하며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 델타보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 내에 10,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26명 줄어 39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23명 늘어 치명률 0.88%를 나타냈습니다. 전국에서 3만 2천여 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9%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둔 이 새 방역 체계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가동합니다. 먼저 오미크론 우세화가 시작된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내일부터 PCR 검사 체계가 바뀝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기간도 조정이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어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됩니다. 이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기존처럼 10일입니다. 또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어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10일이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경기도를 순회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GTX 추가 노선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성남에서는 자신의 가족사와 가난을 얘기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큰절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부족함에 대한 사죄, 반성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광역 급행철도 GTX 신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처럼 오래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생계를 꾸렸던 성남시장에서의 즉석 연설에선 가난과 가족사를 상세히 꺼내며 삶을 담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욕설 통화 배경도 거론하며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해집을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엔 경선 경쟁자이던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정체 흐름 속에 절박함을 내보인 이 후보에 측근 의원들도 호응했습니다. 소위 치료내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이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체 맞지 않겠습니다. 당내에선 때마침 이른바 86세대의 용퇴론도 나왔는데 추가 인적 쇄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경기도 포천 등 6개 시군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농촌 기본소득 등 농업 공약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교, 안보 분야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말이 아닌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돕겠지만 핵과 미사일은 모든 수단을 써서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은 환경,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굴종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쇼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내건 윤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축소된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사업도 구체화하겠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인 점도 분명히 했고 중국에 대해선 상호 존중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특정 집단을 향한 작은 민생 공약에 치중해왔다면 외교 안보 분야 공약 발표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캠프 설명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전략인데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내용이 잇따라 공개되는 건 부담입니다.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구술했다는 취지의 김 씨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7시간 녹취 논란이 원팀 불발이라는 여진으로 이어지는 상황. 윤석열 후보는 일단 배우자 리스크 해소에 주력하면서도 설 전에 경제와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해 정책 비전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환경, 농업 분야 공약을 통해 화석연료 비중 감축 방안과 농민 지원 정책을 각각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목재문화체험장을 모두 태우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재산 피해가 5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북 구무시 임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트레일러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철제 코일이 도로로 떨어져 수습 과정에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FOMC를 앞두고 장 초반 1% 넘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홀로 매도에 나서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1.89포인트 하락한 2750.11에 코스닥은 9.24포인트 내린 906.1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팔자에 동반 내림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도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이 사흘 만에 3%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컴투스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장 초반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상하이 도심 속 정원 유유안이 등불과 조명으로 수놓아졌습니다. 중국 정원 가운데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다는 상하이의 유유안. 호랑이해를 맞아 위풍당당한 9m 높이의 호랑이 등불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호랑이는 산 정상에서 막 내려온 듯 생생한 느낌입니다. 위험 있는 호랑이 옆에 귀염둥이 새끼 호랑이 조형물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주복을 입었는가 하면 올림픽에 출전하기라도 하려는 듯 운동복 차림도 있습니다. 我们每年基本上都要带小孩到这城隍庙来逛一逛，就去桥上走一走。 정원 입구에 자리 잡은 주취처. 9번 꺾인 다리라는 뜻의 이 독특한 다리에 설치된 조명 시설도 호랑이 등불 조형물과 어울리면서 신비감마저 느껴집니다. 중국에서는 호랑이 발음이 부와 비슷해서 예로부터 재물의 복을 가져온다는 기분 좋은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올해 호랑이해를 맞아 저마다 재운 가득한 행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면 접촉을 피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우나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회원제 사우나 시설입니다. 사우나와 샤워 그리고 휴식까지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실만을 운용합니다. 이 같은 나홀로 사우나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도쿄 근교에 10여 곳이나 생겼습니다. 誰にもお邪魔されたりとかしないし、一人でのんびり入れるのがすごいいいです。 자신만의 전용 사우나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텐트형 사우나도 인기입니다. 1분 만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데 장작 난로도 포함됩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로 자칫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예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동을 하면서 사우나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사우나카 렌털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편백나무고 뒤쪽에 난로에 연통을 끼우고 장작을 떼면 됩니다. 자연을 직접 느끼며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1600년대부터 이탈리아 왕족이 소유했던 저택이 경매에 나왔는데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바조가 남긴 유일한 천장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중심지에 높은 성벽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유서 깊은 저택, 빌라 오로라라고 불립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옛 집터에 지은 이 저택은 1600년대부터 이탈리아 왕족 루도비시 가문이 소유해 왔는데요. 바로크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 메르시 카라바조의 유일한 천장 벽화가 그려져 있어 특히 유명합니다. It is the only ceiling painting ever done by Caravaggio. It was done in 1597 when he was 23. 그뿐만 아니라 이 저택에는 바로크 화가 구에르치노가 그린 벽화와 미켈란젤로의 조각품도 있습니다. So that we could continue to enjoy it. They are tremendous works from one room to another. You are looking at masterpieces, exciting moments in the history of art. 입찰가는 5억 3,500만 달러. 1차가 낙찰되고 2차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구매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스페인 라팔마 섬의 화산 폭발이 3개월여 만에 지난달 25일에 기적처럼 멈췄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섬 서쪽 지역에만 1,3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고 포도원과 바나나 농장을 포함해 약 1,250헥타르의 땅이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대피했던 이재민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복구 작업은 느리지만 시작됐습니다. Pero ahora es impactante, no es otro mundo. Es impactante también para el que no lo había visto, no, pero para los que vivíamos aquí sí. 전문가들은 화산재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직 식지 않은 용암. 용암의 내부 온도가 여전히 높은 데다 가스 방출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Quizá la parte superficial se ha ido enfriando, pero en cuanto que haces una cata o ves más cerca, las coladas siguen almacenando mucho calor. 이번 라팔마 섬 화산 폭발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약 9억 유로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빌라 발코니가 붕괴 우려를 보여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구청은 발코니를 해체하고 건물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3층짜리 빌라. 3층 집의 발코니 부분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고 벽돌 사이도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이 집에 사는 주민이 쿵 소리와 함께 발코니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제 대피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놀라서 뛰어서 나와서 유리창이 다 깨진 상황이었고 밑에 이제 벽들도 많이 이제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실제 붕괴로 이어지진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옆 빌라 거주자를 포함해 모두 30여 명의 주민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피했습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근 숙박업소 등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해당 빌라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금천구청이 구조기술사와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 균열은 발코니 아랫부분의 철근이 꺾이면서 생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발코니 외 건물 다른 곳에 균열이나 이상 징후는 일단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구청은 발코니 복구나 재사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날이 밝으면 이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전문가와 함께 건물 내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을 복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 이 지역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 8,500명이 동유럽에 배치될 준비가 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군과 나토는 현지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대규모 해상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5천여 명의 해군이 승선한 니미츠급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이 나토의 작전 통제권 하에 대서양에서 넵튠 스트라이크 2022 해상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SS Harry S. Truman Carrier Strike Group will serve as the centerpiece for this military exercise and be placed under NATO operational control.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미 국방부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8,500명의 미군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배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동유럽 나토 대응군에 즉각 배치가 가능한 병력입니다. If NATO should activate the NRF, or if other situations develop, all told, the number of forces that the Secretary has placed on heightened alert comes up to about 8,500 personnel.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러시아군 10만 병력이 배치돼 있고 외교적 돌파구는 찾기 힘든 상황.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를 비롯해 영국, 폴란드 등 유럽 지도자들과 화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인근 군사력 증강과 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나토 회원국의 추가 병력 배치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빠르게 군사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사회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큰 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유럽 증시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월요일 일장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로 시작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하락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전 거래일보다 5% 가까이 폭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 하락분을 다 만회하며 결국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장중 3% 안팎씩 떨어졌던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는 이전 최고점인 이달 초보다 장중 한때 10% 이상 떨어지며 기술적인 조정장에도 진입했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다 줄였습니다. 월가에서는 전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조정장 진입으로 평가하는데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조정장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거란 우려가 금융시장에 확산되면서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현지 시각 26일 발표될 금리 인상 등과 관련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The problem now is that you risk upsetting markets even more. Basically, what the Fed did, it gave markets an amazing 2021, third straight year of double-digit return, in exchange for a more uncertain outlook.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커진 것도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지정학적 영향이 비교적 큰 유럽 증시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주요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주식시장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focus on the trends in the economy, not any one day and any single indicator. Unlike his predecessor, the president does not look at the stock market as a means by which to judge the economy. 기다렸다는 듯이 이른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 하루 변동폭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중에 풀린 돈이 아직 너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나 눈이 내린 뒤에도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충청과 전라도 쪽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남 동진하고 있어 중부지방은 비가 잠시 그치는 곳이 많겠고요. 충북은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산지에는 2에서 5cm, 강원 내륙과 경북
전국 북부 내륙 지역은 1에서 3, 그 밖의 내륙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쪽과 해안 지방에는 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예상 강수량은 5m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북은 비가 온다고 해도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상권으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이 6도, 강릉이 8도, 부산이 1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포근해지면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